주말이구나 하고 그런 거. 그래서 힘든 시간을 자, 이제 봅시다. 또 12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려면 우리 판서 노트는요 2페이지 표시해야 돼요. 2페이지 필기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자, 되어 있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종에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인재가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인재가사.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저 같은 인재가 뭡니까? 주말 되면은 가사 활동하잖아요.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인재가사. 외워지겠죠? 뭐 안 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옛날에 좀 한 번씩 나왔었는데 분류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그걸 봅시다. 인이 뭐예요?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인재, 가사 이렇게 동그라미 딱딱딱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내용 안 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보시고 시험 나온다는데 안 나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효력에 따른 분류. 자, 효력에 따른 분류는요. 일단 지청형항입니다. 지청형항. 저 옛날에 저 지청청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있는데 지청형항 이렇게 하면 돼요. 항변권이죠 이게. 항변권. 항변했다. 자, 그래서 지청형항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지가 뭡니까?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대표적인 게 물권입니다. 물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청구권인데요. 청구권은 청구권에 불리는 게 대부분이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그래서 청구권이란 줄거놓고 합시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면 되고, 밑에 보면은 채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형성권의 별표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는 기억해야 한다? 형성권은 기억해야 돼요. 형성권. 자, 앞에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성권. 자, 그러면 형성권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형성되는 게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합니다. 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자,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뭐예요? 옛날에 최동철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뭡니까? 고깃집을 했습니다. 돼지고깃집. 뭐가 따라옵니까? 사 먹을 때 쌍추 사 먹죠.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입니다. 그래서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그다음에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동의권이 뭐냐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철회권은 계약을 하는데 자꾸 내용을 바꾸고 이랍니다. 그럼 뭡니까? 계약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럼 뭐랍니까, 여러분이?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민법 배웠으니까 계약을 철회하겠다 해야지. 아시겠죠? 그 계약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상계는 뭐예요? 네 줄 게 있고 내가 받을 게 있어요. 그럼 맞아고 상계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근데 우리 경상도는 어떻게 합니까? 까자 이러잖아. 까자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된다고? 상계하자 해야 돼요. 이제 민법 배웠는데. 아시겠죠? 그 민법 용어가 좀 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상대방이 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을 배운 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계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상계. 추인은
앞에 한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게 추인입니다. 밀추자에다가 인정할 인.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리고 취소는 뭡니까? 내가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빠지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소 뒤에 가서 배우고요. 해제는요.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와 해지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제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 매매 해봤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봤습니까? 매매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또 뭡니까?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안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5월 1일 날 X 부동산을 1억에 팔기로 이제 매매를 했는데 5월 1일 날 뭡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우리 보통 계약 쓸 때 이렇게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자, 이렇게 쓰는데 이때 이제 이 사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수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채무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채무 불이행. 아시겠죠? 민법 쉬워요. 채무 이행을 안 했다. 채무 불이행. 그럼 뭐 한다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한다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해지입니다.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지하면 계약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고,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 들어봤죠? 우리가 임대차 정의가 뭐였습니까? 임대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차임을 연체를 했단 말이에요. 2기 차임 연체하면은 몇 기 차임? 2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뭘 지급해야 되는데?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차임을 몇 기 연체했다고? 2기 연체를 했다고요. 그러면 임대는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해제나 해지는 전제 조건이 무슨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일시적 계약일 때는 우리 매매 계약 같이 일시적 한 번 하고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계속적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이 뭐냐면은 월세를 매달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적 계약이라는데, 계속적 계약일 때는 뭐라고요? 해지를 쓴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형성권은 중요하다 그래서, 자, 형성권은요, 동철이가 뭐 먹고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이러면 되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이됩니다. 자, 이런 게 뭐예요? 형성권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시험의 포인트가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매수 청구, 감액 청구, 그 다음에 증갑 청구, 증액 청구. 자, 그 다음에 증액 청구.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자, 이런 것들은 뭐야? 매수, 증액, 감액, 분할, 소멸 청구. 이게 소멸 또 줍시다. 이런 것들은 매수, 감액, 증액, 뭡니까? 분할, 소멸이란 청구권에 불리지만 이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말이야.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또. 예? 자, 그러면 책을 이제 볼게요. 13페이지. 형성권. 일단 별표해놓고 뭐 눈에 확 띄게 해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형성권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갔어요. 형성권이란 보고합니다. 권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의 변동, 뭡니까?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가지고 형성권에는 동의권 찾았습니까? 취소권하고 추인권하고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예약, 완결권 뭐 등등 있죠. 자,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에 웃네. 아시겠죠?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밑에 가서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성권인 경우가 돼 있죠. 자, 그러면 끝에 전부 다 줄 끊으세요. 뭐라고? 청구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형광펜 딱 이러냐면은 첫 번째 분할 나와 있습니까? 공유물 분할할 때 분할의 형광펜 딱 이러시고.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매수의 형광펜 이러시고. 디귿번에 소멸 청구권도 소멸의 형광펜 이러시고. 전세권 소멸 청구권도 소멸 형광펜 이러시고. 부속물 매수물 매수할 때 매수의 형광펜 이러시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권도 소멸의 형광펜 이러시고. 그 다음에 가맥 청구가 있죠. 매매되고 가맥의 형광펜 이러시고. 그러면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의 형광펜 이러시고. 전부 다 뭡니까? 이거잖아요. 매수, 소멸, 가맥, 분할, 이 증액,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갔어요. 특징갑니다. 자, 형성권의 행사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줄 것이고.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자, 그 줄 끊어놓고 형광펜 해놓고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자, 소멸시효가 아니고 무슨 권이다?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요 제척기간의 정의가 뭐냐면 법률이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제척기간인 게 법률이 예정한 기간을 뭡니까? 제척기간을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사전적 용어입니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예정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성권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입니다. 됐어요? 무슨 시효가 아니다? 소멸 시효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넘기시고. 자, 이제 항변권 나오는데요. 항변권 갑니다. 자, 항변권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냐면은 거절하는 게 뭐예요? 항변권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행위, 거절권을 말합니까? 항변권이 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연기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연기적 항변권. 자, 연기적 항변권이 있는데 연기적 항변권이 어떤 거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매매 아까 할 때 여기 해놨네요. 매매. 자, 내가 이 부동산 넘기는데 잔금 주고 이전 등기할 때 무슨 이행합니까? 동시에 이행하죠. 이게 동시 이행의 뭐라고요? 항변권이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잔금을 줘야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넘겨주죠. 잔금 안 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얘가 안 주잖아요. 맞아요? 네 줄 때까지 못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뭐랍니까? 야, 네가 넘겨야 내가 잔금 주지 이랍니다. 안 넘기면 안 주죠? 얘도 뭡니까? 항변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동시에 해야 되잖아. 우리가 매매를 하다 가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매매계약서 쓰고, 맞죠? 잔금, 자,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어떻게 돼요? 잔금 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매도인에게 뭘 들고 오랍니까? 매도인에게. 등기필증하고 다 들고 하잖아요. 이전에 필요한 서류 다 들고 오고, 뭡니까? 주민등록등본하고 뭐 다 들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런 걸 들고 하고, 매수인에게 뭐라 합니까? 돈 준비하이소 이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칠 서류 들고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 앉아가지고 도장 다 찍고 제가 잔금 딱 보내주고 등기소를 딱 봤는데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 와 있잖아요. 무슨 이행합니까? 동시이행한다고요. 동시이행 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법무사가 합니다. 법무사 사무장이.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뭡니까? 이 내용이에요. 항변권. 자,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항변권은 어떤 거냐면 네 줄 때까지 내가 못 준다고 버티기 하다가 6월 15일이 됐습니다. 안 줘요. 못 주죠. 7월 1일 돼도 네 줄 때까지 못 준다 버티기 하고 있죠.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 계속 기간이 뭐 됩니까? 연기가 되잖아. 그래서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만 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줄 때까지 내가 못 준다 계속 연기가 되잖아. 이게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연기적 항변권에서 동시행의 항변권 나오는데 옆에 뒤에 가면 보증인 최고 검색의 항변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뒤에 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앞에 거 나오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대강 설명하면 뭐냐면은 돈을 안 갚으면 누구한테 추심 들어갑니까? 보증인한테 들어가죠. 예? 그 보증인이 뭡니까? 야, 이 채무자에 돈이 있다. 검색해봐라. 이렇게 할 때 연기되잖아. 무슨 말 알겠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이게. 괜히 했다. 3월달에 해드릴게요, 3월달에. 지금 중요한 건 뭐고? 동시행 항변권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 뭐냐면은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보증인의 추심이 들어갔는데 보증인 한 얘기가 얘 재산 이거 말고 또 다른 재산 있으니까 검색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연기되죠?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괜히 했다. 그냥 동시행 항변권만 합시다. 동시행 항변권 했습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고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겠다. 한정해서 내가 받는 거 있죠.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뭡니까?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만 접시면 되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솔직히 1028조도 시험 잘 안 내는 이유가 시험이 바뀝니다. 솔직히. 아시겠죠? 네, 넘어가고 자, 밑에 가서 기타에 분류갑니다. 절대권과 상대권. 물권이 뭐야? 절대권입니다. 물권법에서 배우는 물권이 절대권이고 상대권이 뭐야? 채권입니다. 채권.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일신전속권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는 게 뭐예요? 일신전속권. 예를 들게 뭐야?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일신전속권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비전속권은 뭡니까? 양도 상속이 되는 게 뭐예요? 비전속권입니다. 옆에 페이지 있죠? 옆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전속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나오는데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이 뭡니까? 원본 채권이랍니다. 원본. 그리고 이자가 5%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주된 거, 얘는 뭡니까? 종된 거. 이거예요. 시험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알아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가서 기대권. 기대권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뭐 자동차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대권이잖아요. 기대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대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기대권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권리의 행사 나오는데 이거 보기 전에 자,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있냐 하면은 자, 어디 보냐면은 24페이지 있죠? 24페이지 있습니까? 자, 24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 문제가 있는데 있어요?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근데 안 배운 내용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있는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줄 거야 됩니다. 매수 동그라미 쳐놓고 청구권 매수 증감 감액 소멸 분할 이런 단어 들어가면 청구권에 불리지만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됐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알았다 하면 되고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3번은 청구권은요 물권도 청구권이 있고 채권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아시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그건 뒤에 가면 배웁니다. 5번 보세요. 5번 맞습니까? 항변권은 뭐 하는 권리가 있어요? 저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번하고 3번하고 5번입니다. 배운 내용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이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렇게 하시고 청구권에는 물권도 청구권이 있고 채권도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적어가시고 그다음에 5번에 항변권은 뭡니까? 권리가 아니고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랍니까? 항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다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15페이지. 15페이지 폈습니까? 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갑니다. 권리 행사입니다. 행사. 자, 행사는 첫 번째 줄 권리의 내용을 뭡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뭐랍니까? 행사라고 한다. 권리 행사라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뭐예요? 행사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요. 권리 행사 방법에는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그냥 묶어놓고 참고사항을 읽어나 보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자, 밑에 가세요. 권리 행사의 한계와 제한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가면은 공고복리 찾았습니까? 공고복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밑에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밑에 다 X. 다 X 안 봐도 돼.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별표 2개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신의성실. 자, 우리가 이제 법 1조 다시 한번 볼게요. 법 1조가 뭐였습니까?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해야 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럼 조리가 뭐라고? 신의성실입니다. 아시겠죠? 신의성실은 일단 머릿속에 강행규정입니다. 뭐라고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강행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2조 나와 있습니까? 2조 무슨 규정 적어놓고? 강행규정 적어놓으시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권리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아니고 동그라미 1번에 일단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쭉 갑시다. 신의성실 원칙은 추상적인 규범을 말한다. 쭉 보시고 알았다. 신의성실 원칙의 성격입니다. 무슨 규정 찾았습니까? 강행규정. 줄 것이면 돼요. 자,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고 니은번에 가면은 보충적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다? 보충적 원칙이다. 자, 그 밑에 이제 관련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1번 판례 별표입니다. 별표. 이 판례는 중개사 시험에도 잘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주택관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갑시다. 어떤 내용이냐? 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 나옵니다. 증권거래법 52조에 보면은 물론 여러분은 못 외우겠지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52조에 보면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왔는데 투자 상담사가 뭐랍니까? 자, 수익률 30%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했죠? 그건 뭐예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입니다. 그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52조에 보면은 수익 보장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상담사가 뭐랬냐면 수익 보장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각서 쓰고 막 했어요. 했는데 수익이 30% 마이너스됐습니다. 플러스 30% 아니고 마이너스 30% 됐다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서 뭐요? 니 죽이는 살리 한다 그러면 빨리 책임져 이렇게 하면은 이 투자 상담사가 뭐랍니까? 증권거래법 52조에 의해서 그 약정은 무효다.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 이 판례입니다. 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놈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왜 그러냐? 강행법규는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연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판례 별표해 놓으시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요 뒤에 가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배우냐면은 나중에 이제 사회질서 위반 쪽에 가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 판례는 중요합니다. 별표 딱 해놓으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밑에 내용은 뭡니까? 넘어갑니다. 디귿번 봅니다. 판례 그 1번 판례만 별표해 놓고 디귿번에 가서 일단은 세 번째 줄에 줄 것이어야 돼요.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 그 다음 주구네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자, 밑으로 가서 신의칙의 적용 효과입니다. 효과. 두 번째 줄에 줄 겁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다. 신의칙 위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다. 안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A번 가세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신의칙 위반되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권리 남용하는 경우,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돼 있죠. 여기 밑에 그거 줄 거 놓고 친권 적어 놓으십니다. 친권. 친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예,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무슨 권입니까? 친권이에요, 친권. 맞죠? 근데 애를 계속 주폐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멍자국 있고 그러면 의사가 경찰 신고하잖아요. 그럼 뭘 박탈해 버립니까? 친권 박탈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권리를 남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모님은 뭡니까? 애에 대해서 뭡니까?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친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남용해 버리면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누가 청구해서 박탈합니까? 검사의 청구에서 박탈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검사가 지금. 맞죠? 기소권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기소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 그래서 검사가 기소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대표적인 얘기가 뭐라고? 친권 박탈 적어놓으세요. 밑에. 맨 밑에. 권리가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이랬죠. 권리 남용했을 때. 무슨 박탈? 친권 박탈.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요. 4번 내용의 별표 딱 해놓으시고, 1 기업번하고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신의칙의 기능은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고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옆에다가 목사 임신 해놓습니다. 목사 임신 이렇게 돼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그 옆에 몇 페이지 적어놨죠? 안 적어놨나? 160 몇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배우면 될 거예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한번 배워보세요. 자, 160페이지 피면은 맨 위에 가니까 신의성실 원칙 나옵니까? 나와요?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앞에 넘겨보면은 양갈로 2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순서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 책은 좀 딴 데 뒤로 좀 더 넘겨야 될 겁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가 되는데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네 번째가 뭐라고요? 신의성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임신? 목사가 임신했다. 목사 임신. 무슨 기준입니까? 해석의 기준이 된다. 아시겠죠? 해석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0페이지에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되냐면은 17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17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체크하시고 자, 어디로 가냐면 관련 판례 나와 있습니까? 관련 판례? 판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숙박계약입니다. 숙박계약. 우리 숙박계약이 뭐예요? 모텔, 호텔에 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모텔 주인은, 호텔의 주인은 화재가 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 있는
임차인, 모텔에 사는 사람도, 뭐 모텔에 잠깐 들어간 사람도 뭡니까? 장기반도 있고 단기반도 있고 방이 있잖아요. 모텔 몰라요? 옆에 있는데. 아시겠죠? 잠깐 있는 사람이 있고 장기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무가 있다?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가면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돼 있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숙박업소는, 모텔 주인은. 자, 그런 내용만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에 가서 적용 범위 갑니다. 적용 범위. 기업번의 별표입니다. 기업번의 별표.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자, 모든 그 형 앞에 딱 해놓고 줄 끊으세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게 무슨 원칙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법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공법까지도 적용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바로 밑에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합쳐서 뭡니까? 모두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다 됐죠? 다시 뭐가 됐습니까? 사법뿐만 아니라 어디에? 공법에도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실리측은 됐어요? 자, 그게 시험 지문입니다. 좀 이따 문제 풀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성실의 파생 원칙으로 갑니다. 자, 파생 원칙인데요. 파생 원칙은 어떤 거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갑니다. 너무 빠른가? 자, 어깨 좀 펴고 고기 좀 돌리시고, 자, 다시 고기 좀 돌리시면서 다시 신의칙에 대해서 또 다시 좀 이제 몸 좀 풀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귀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자, 신의칙의 원칙은 중요하다 그랬죠. 한번 물어볼게요.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 시험 지문이라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신의칙은. 자, 또 물어볼게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맞아요? 네,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에도 적용된다. 알겠죠? 가족법에도 적용이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추상적 규정입니다. 맞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OX 문제입니다. 알겠죠? 추상적 규정이다.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신의성질 원칙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기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도 시험 지금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 내용만 생각하시면 되고. 목사, 임신, 해석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게 그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신의성질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갑니다. 자, 17페이지로 가는데, 자, 모순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자, 이게 뭐예요?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기 적어 봅시다.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입니다. 자, 신의성질 원칙은요, 금반언의 원칙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요거부터 보고 갑시다. 금반언의 원칙. 자, 우리 판수부터 보세요. 금반언의 원칙.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실효의 원칙.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사정변경의 원칙 있습니까? 사정변경의 원칙.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거예요. 첫 번째, 금반언 원칙. 이게 17페이지입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금반언 원칙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선행행위에 대해서 후행행위가 위배되면 됩니까? 위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행행위에 대해서 후행행위가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말 바꾸면 안 된다. 밑에 볼게요. 1번 1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4번 신의성실의 파생 원칙에서 반가로 1번입니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번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란 줄 끊었습니다.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 행해진 전 행위와 줄 것이고 핵심이 뭡니까? 전 행위와
무엇으로 낸다면 권리자의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세 번째 줄 보면 상대방 보호 찾았습니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요건 기억, 니은,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자,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안에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여기 볼게요. 요 갑이 이 건물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아파트 소유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의 소유자인데 정은행이라 합시다. 전은행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 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설정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거나 건물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 직원이 나와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확인하잖아요. 임차인이 있는가 몇 명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하잖아요? 몰라요? 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 나와가지고 확인해요. 확인하고 한 명 있는데 또 와서 이제 얘한테 와서 네 눈대 이랬더만 나는 저 친인척이고 뭐 나는 뭐다. 여기 임차인이 아니다. 알았다. 알겠죠? 그래서 대출 좀 더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목적으로 겸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뭘 주장하더라? 임차권을 주장하더라 말이야. 그럼 앞에 한 행위하고 뒤에 한 행위가 일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말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 금반환의 원칙이다. 밑에 내용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미리 제가 읽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번, 3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지금 배웠으면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 이게 뭐냐? 실효가 뭐예요? 효력을 없애버린다. 실효.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를 2회분 안 내면은 보험이 실효된다고 들어봤습니까? 효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실효 원칙이냐면 뭐냐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부당해고 당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당해고가 뭐야? 요즘은 자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를 때도 그냥 뭐 시간을 줄이잖아. 시간 줄입니다. 계속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 5일 근무하다가 이제 하루 줄이고 4일 근무하라고 또 4일 하다가 3일 근무하라고 그러면 이틀 근무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겠다 하잖아요. 우리 쫓아내면 한 달 지금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무슨 말이죠? 부당해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 지금 그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부당해고 당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복지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노동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됐어요? 그런데 바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년째 나빴어요. 10년째 나빴어. 그러면 내 사업자에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부당해고 당해가지고 이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7년 지났어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야. 상당 기간, 장기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어느 날 갑자기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부당해고를 다시 신고해야 돼. 복지시켜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권리 행사하는 것을 효력을 없애버린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실효의 원칙이라고. 안에 내용 몰라도 이해만 딱 하면 돼. 그 내용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실효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줄고 갑시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가 의무자가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만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와가지고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적용 요건에서 상당 기간 뭡니까? 권리 행사를 불행사해야 됩니다. 불행사해야 되고 상대방 그 신뢰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관련 판례 1번 판례가 그 내용이야. 2번하고 3번 판례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첫 번째 판례 아까 내가 설명했던 판례 아까 설명했죠? 이 잘렸단 말이에요. 부당해고.
근데 상당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상당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권리 행사를 한다, 복지시키달라 하면은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안 한다?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원칙이다? 실효의 원칙이란 말이야.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고, 판례도 그 밑에 1번 판례만 보시면 돼요. 2번하고 3번 판례는 우리 시험 범위 살짝 벗어난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시고 옆에 페이지 가서 사정 변경 원칙 갑니다. 사정 변경이 뭐예요? 사정 변경이 뭘까? 급격하게 사정이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급격하게 사정이 변경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우리 아까 매매를 했는데 5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계약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요 계약할 때보다 이 잔금 지급할 때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해지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계속적 보증일 때. 자, 보증계약을 했는데 자,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사였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지고 나중에 법인 가면 뭐가 되냐면은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행위로 본다고 돼 있어요. 법에. 나중에 법인 가면 배워요. 법인 가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고 또 이사가 또 책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사가 있잖아요. 보증계약을 썼는데 계속 보증을 썼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잘렸어. 그럼 내가 보증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급격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요것만 딱 하면 돼. 자, 우리가 이제 계수적 계약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일 때는 뭡니까? 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제는 안 돼.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되지만 해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사정 변경에서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 판소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제는 X, 해지는 동그라미. 무슨 보증일 때? 계속적 보증일 때. 판례 내용 아까 설명했죠? 했었죠? 그 내용 지금 설명한 게 책이 다 있다고.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어디 보냐? 19페이지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은 법률 관계 양당사가 행위할 당시 사정이 당사자에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자, 예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행위 당시의 행위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밑에 가서 판례 태도 나와 있습니까? 기억번의 별표. 일시적 계약일 때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찾았습니까?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네, 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기억 니은의 내용입니다. 다만 보증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일 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돼 있습니까? 기억 별표, 디귿 별표입니다. 이게 정리된 게 우리 판소노트야. 맞죠? 그래서 해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사정 변경을 해제는 할 수가 없어. 해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밑에 가서 이제 관련 판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급격한 사정 변경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데 해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제 밑에 해놓은 거예요. 예견할 수 없었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줄 거져 있어요.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우리 판례가 인정한 판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밑에 판례 이해 안 됐죠? 그럼 넘어가면 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해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가서 밑에 갑니다. 밑에 가는데 2번 판례가 있는데 2번 판례는요 조금은 이게 다른 내용인데
일단 2번 판례보다는 우리가 아까 계속적 보증일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2번 판례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3월 달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지. 권리를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에 줄 끊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란 형식상 외형상으로 정상적인 권리 행사로 보이긴 하지만 내용상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어렵게 해놨네. 줄여볼게요. 권리를 남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마세요. 밑에 이거 저기 그냥 넘어가고 그 밑에 가서 객관적 요건입니다. 권리의 행사가 있던 무슨 행사가 있던 불행사가 있던 줄 것에 행사를 했을 때도 남용이 될 수도 있고 불행사를 했을 때도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 예? 이럴 때는 옛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맞았겠죠. 이게 많이 맞아가 튼튼하게 컸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맞았던 거 보면은 이거 바로 우리 세대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왔으면은 다 구속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안 패죠 부모님이? 패요? 옛날 패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몇 패잖아요. 근데 요즘 패다가는 바로 구속이에요. 무슨 뭐 박탈해 버립니까? 친권 박탈해 버립니다. 멍 자고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의사가. 예, 그래서 이제 패지도 못해요. 말로 조져야 됩니다. 그 말로 조지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친권이야. 행사를 너무 심하게 해도 뭡니까? 권리 남용이 되고 행사를 안 하고 방치해도 뭡니까? 권리 남용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박탈, 아예 방치했을 때 박탈.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박탈 안 됐으니까 부모님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리 남용은 항상 행사했을 때만 생각하는데 행사를 안 했을 때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의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이제 하나 넘깁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은 A가 그 내용이고 B가 갑니다.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반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딱 묶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권리 행사가 있거나 불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써야 되고 두 번째가 사회 질서에 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 권리 남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주관적 요건 타인에게 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가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가질 것을 요한다. 대체로입니다. 판례는 객관적 요건이 아까 뭐였습니까? 두 가지. 다시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권리 행사가 있거나 불행사가 있을 때. 두 번째가 사회 질서 위반할 때. 이게 객관적 요건이고 주관적 요건이 타인에게 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어야지 권리 남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판례는 뭐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거 예외는 볼 필요가 없고 또 요거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밑에 가서 권리 남용의 효과입니다. 효과 첫 번째 줄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니은번에 줄 끊으셔야 돼. 끝에 포인트입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없다? 권리 남용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아까 예외했습니다. 원칙은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효력만 없는 거지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친권 같은 경우는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들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봐가 모릅니다 이거. 예? 자, 다시 이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볼게요. 일단 판서부터 펴놓으시고 필기 아까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필기는 뭐 대강 적어도 뭐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있으니까. 예. 뭐 프린트 비용은 청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죠? 청구 안 하도록. 옛날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했었는데 하여튼
요 프린트 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프린터 내주는데 또 뭡니까? 안 들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몇 장 가져가도 됩니다. 알죠? 그럼 몇 장 가져가더라도 어떻게입니까? 공부할 사람한테 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학원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소수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두 분 더 있어요. 지금 우리 2명 더 등록했어요. 지금. 자, 2분 더 있어요. 자, 지금 목표가 1월 달에 1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10명. 자, 10명 채워야 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나중에.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파스노트에 3페이지 가면은 신의성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 1조가 아까 뭐였어요? 복습 다시 해보고 합시다. 1조가 뭐였어요? 저거 하잖아. 저거는 다, 누구 다 알아요. 저거가 뭐였습니까? 자,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 외우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게 1조였죠. 그리고 저겁니다. 저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조가 뭐예요? 신의성실입니다. 자,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신의에 쫓아서 신의성실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질문들이 기출질문입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다. OX. O다. 이 말이에요. 예? 신의성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기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추상적 규정이다, 구체적 규정이다. 추상적 규정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OX. 해석의 기준이 된다. 목사, 임신. 됐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시험 질문에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도 아셔야 되고. 자, 파생 원칙이 있습니다. 파생 원칙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 되면 좀 큰 힘도 하고 내가 3페이지 펴놔놨잖아. 판소도 3페이지 펴놔놨잖아. 맞죠? 안 되면 우리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 치러 갔을 때도 큰 힘 좀 해야 되잖아.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뺏겼을 때 옆에 사람이 공부 잘하냐 못하냐 내가 몰라서 못 뺏기는 거지. 예? 자, 근데 연습을 또 해야 돼. 우리 눈도 좀 보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첫 번째 파생 원칙 뭐라고 씁니까? 모순행위 금지 원칙, 금반의 원칙입니다. 자, 앞에 한 행위에 대해서 뒤에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실효의 원칙. 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 뒤에 한 7, 8년 지나가서 권리 행사를 한다.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더라. 실효의 원칙.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전 변경의 원칙. 자, 우리 다 필요 없어요. 사전 변경 원칙은 급격한 사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해지할 수는 있다. 계속적 보증. 됐어요? 그게 끝.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우리 신의칙의 원칙 2조에서 2항에 보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나오거든요. 권리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 요건에서 권리 남용은 뭐였느냐? 첫 번째 권리 행사를 하든 불행사가 있든. 맞죠? 그러면 두 번째가 사회 질서에 반할 것. 주관적 요건은 타인을 해할 목적이 있을 것. 이 다 갖추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아닌 것들도 있더라.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 남용 행사를 하면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지만은 소멸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있다. 친권 박탈이었다. 됐어요? 정리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가 하셔가지고 21페이지로 갑니다. 21페이지. 권리의 충돌과 경합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인데 권리의 충돌과 순위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우는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우리 판소도 봅시다. 판소도 4페이지. 중요한 내용 판소도 다 해놨습니다. 미리 다 해놨어요. 권리의 충돌과 경합인데 권리의 충돌과 순위인데 우선적 효력이 나오는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물권법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 지금 안 봐도 되는데 잠깐 좀 볼게요.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충돌하면 성립의 선후입니다. 그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어요.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겸해 납부죠. 맞아요? 그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저당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 제한물권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내가 목적물 소유권 갖고 있는데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금 안 주면은 전세권은 뭐예요?
제한 물권이거든.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항상 뭡니까? 전세가 맞으면 겸납부잖아. 그럼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항상 뭐가 우선한다고?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됐습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21페이지에 가면은 나옵니까? 자, 일단 권리의 충돌 한번 줄고 갑시다. 권리 충돌이 뭐냐?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수개의 권리가 존재해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때는 뭘 정해야 된다고요? 순위를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밑에 가서 1번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뭐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2번 내용이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은 성립의 선후입니다. 그럼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하면은 성립의 선후. 전세권과 지상권도 성립의 선후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방가로 3번은 몰라야 되고 밑에 물권과 채권의 충돌은 원칙의 줄권이시고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권리의 경합과 복귀의 경합 나오는데 권리의 경합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권리의 경합이라는 게 뭐냐? 경쟁한다 이 말이에요, 경합.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임대차 계약은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임대인은 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몇 년 계약을 했다고?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2년 계약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이 목적물을 지금 누가 사용수익하고 있습니까?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느냐? 이 건물은 내 거죠. 맞죠?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라고? 권리가 몇 개라고? 2개예요. 이게 권리의 경합이야. 자, 여러분이 임대인을 생각해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임차인 보고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나가라 하면서 목적으로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내 거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내는 권리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둘이가 경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합하면 어떻게 돼? 모르지. 안 배웠으니까 지금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때로 된다. 내가 한 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건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행사해가지고 돌려받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란다?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자, 밑에 갑시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 소유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자주구세요. 임대차 계약상의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반환 청구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 하나의 사실에서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권리의 경합이라 한다. 이해됐습니까? 아, 예를 들고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갑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갑이 할 수 있는 게 임대차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이 있고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2개 다 권리가 뭐하고 있다? 경합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번으로 화살표 딱 해놓으시고 2번의 내용에서 3번으로 화살표 딱 해놓으셔야 돼. 자, 어떤 내용이냐? 보통 권리의 경합에 있어서 각 권리는 별개의 독립적으로 정리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를 행사하여 권리가 실현되면 다른 권리를 만다? 소멸한다. 아, 다 설명됐네.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나는 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한 개를 행사해가지고 실현돼 버리면 나머지 권리는 자동으로 만다? 소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책 이해됐습니까? 네, 됐죠?
이거를 혼자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용은 뭐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저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한 100번 읽었어요. 100번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아시겠죠? 다 넘깁니다. 넘기고.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면 4번에 있는 내용. 기역, 니은, 디귿은 뒤에 가서 합니다. 지금 하면은, 옆에 보세요. 머리 폭발합니다. 아시겠죠? 뒤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법규의 경합 나옵니까?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민법하고 상법하고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다시 민법하고 상법하고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상법이 우선하더라. 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아시겠죠? 이게 법규의 경합입니다. 그렇게만 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가서 23페이지에 23페이지에 2번 문제 있죠? 있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고 갑시다. 법원.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뭐에 관해서는 민사에 관했을 때는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원이 될 수가 있다. 뭐에 관해서는? 민사에 관해서는.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뭐에 관했을 때는? 민사에 관했을 때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행정부의 긴급명령, 대통령의 긴급명령 찾았습니까? 판소노트 1페이지. 있죠? 뭐에 관했을 때는? 민사에 관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럼 1번 맞아요? 2번은요? 1조네, 1조. 2번 맞아요?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관습해야 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국제, 법규, 조약 이런 것도 민사에 관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법원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X. 4번은요. 관습법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니까. 그래서 법적 확신이 얻었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4번도 맞고 5번 어떻습니까? 전체 법제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은 관습법 효력은 부정된다. 맞죠? 맞아요? 그 전체 법제서 밑에다가 헌법적으로 넣으세요. 헌법에 불합치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자, 어디로 가냐면요. 나머지 내용은 지금 파스는 안 될 내용이네요. 넘기시고 일단.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자연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 자, 10분 쉽니다.